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는데요. 이번 발표의 연사이신 조호근 팀장님은 무려 20년 이상 통신사 B2B 컨설턴트 그리고 금융영업 전문가로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핀테크 금융시대 IT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조호근 SK 브로드밴드 기업 컨설팅 1팀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네네. IT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뭔가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세션을 핀테크 금융시대, 여러분들의 IT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97년에 개봉된 영화 타이타닉,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타이타닉은 길이가 269m, 무게가 46,000톤, 그리고 높이는 20층이나 되는 초호화 여객선으로 유럽에서는 바다에 떠다니는 궁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로 가장 호화스럽고 그리고 최신 기술의 정점인 유람선이었습니다. 하지만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18분 이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 광고까지 했던 또 최신 기술의 총체였던 이 떠있는 궁전이 침몰하게 된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빙산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1달러짜리 부품인 리벳 조인트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리벳은 배를 만들 때 철판과 철판을 이어주는 나사목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조그만 부품의 불량이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송유관 해킹 사건인데요. 2021년 5월 7일 이 파이프라인이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마비되고 또 미국 동부 지역에 연료를 공급하지 못해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중 역사상 최악의 사례라고 불릴 만큼 충격이 컸는데요. 결국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복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의 중요성,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들어 고객들을 만나면 우리가 ABC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또는 앞선 세션에서 소개해드린 디지털 금융, 또 핀테크, 바스 등 좀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 위에 어떻게 올려야 할지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고객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SK 브로드밴드의 고객 케어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총 6가지의 세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진단처럼 현재 인프라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디지털 전략 컨설팅이나 콜센터 고도화 컨설팅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상해 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ESG 제언이나 전력 비용 최적화 컨설팅처럼 IT 담당자분들께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IT 종합 건강검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우리 몸 상태를 확인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도 가봐야 하고 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잘 받으셔야 하는데요. 또한 식단 같은 경우도 코칭을 많이 받으시죠. 뭐 이렇게 드셔보세요. 뭐는 줄여버리세요. 뭐 저탄 고지하세요. 뭐 이렇게 조언들 많이 받으시는데요. 고객 케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 회사의 현재 네트워크, 또 IT 인프라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컨설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IT 종합검진도 꾸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각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지 관심 있게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트래픽 진단은 네트워크에 있는 트래픽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현재 네트워크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특이사항을 분석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진단을 시행하기로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것들을 살펴볼지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후 화면 왼쪽에 보시는 구성 예시처럼 백본이나 서버팜, 또 지점 인입 구간 등 트래픽을 분석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미러링 포티를 구성하여 트래픽을 수집합니다.
보통 업무 사이클을 한 주 정도는 봐야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 트래픽을 수집하고 또 이후에 수집된 트래픽 정보를 분석하여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리포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트래픽 사용량 분석, 서비스 성능 분석, 특이사항 분석입니다. 트래픽 사용량 분석은 지점별 트래픽 통계나 요일별 시간대별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사용자 정보, 버스트 트래픽을 분석하여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서비스 성능 분석에서는 포털 사이트 같은 사내 특정 서비스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서버별 요청 건수, 응답 시간 확인, 재전송 및 리셋 발송 건수 확인, 또 세션 상세 분석 등을 제공합니다. 특이사항 분석은 고객이 원하는 특정 구간의 트러블 슈팅이나 장애 원인 분석, 또 그 트래픽을 수집하는 중에 발생한 알람에 대한 원인 분석도 제공을 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진단은 네트워크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되고 향후 대역폭이나 네트워크 구조 변경 등 업무 계획을 세울 때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S사에서는 네트워크 진단을 통해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속도 지연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VDI 신규 서비스 오픈 전후의 트래픽 비교, 트래픽 플로우 및 에러 정보 확인을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 서비스 비교 분석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진단을 통해 법인 합병 후 통합 네트워크 구조 파악, 또 대역폭 관리 및 향후 네트워크 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어 프로그램은 보안 진단입니다. 보안 진단도 트래픽을 수집 분석하는 것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데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보안 진단 결과에서 나오는 분석 항목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상세 분석, 고위험 URL 접속 확인, 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파일 전송 내용 분석, 또 멀웨어 탐지, 커맨드 앤 컨트롤 통신 탐지 등 보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화벽, IPS, 디도스 장비 등 보안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파이프라인 해킹 사건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보안 진단 결과의 일부분입니다. 위협 정보 제공 및 권고 사항 안내를 통해 보안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향후 보안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우리 망의 현황을 속속들이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지금 말씀드릴 디지털 전략 컨설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 배달, 숙박 등 모든 비즈니스가 IT 서비스화되고 디지털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금융권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여러분 조직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각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는 디지털 전환 전략,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 디지털 전환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우리 회사에 맞는 방향성을 수립한다거나 디지털 플랫폼 전략, 또 디지털 네이티브 전략, 그리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문화의 변화 방안까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클라우드 측면에서는 고객 비즈니스 현황에 맞는 이관 범위 선정, 또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별 전문가와 다양한 IT 생태계 파트너들의 참여로 깊이 있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략 컨설팅은 보시는 것처럼 환경 분석, 리서치, 전략 수립을 총 6주에서 8주간 시행 후 결과 보고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문서만 남는 컨설팅이 아닌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즉시 활용하실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고객과 많은 소통을 하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콜센터 고도화 컨설팅입니다. 옴니채널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고객 접점과 STT부터 AI까지 최신 기술들이 콜센터를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금융권 실무자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라면 보시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통신 시스템 고도화, 상담 시스템 개선, 지능형 고객센터 구축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조사, 유지보수 파트너와 함께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4주에 걸쳐서 유사업종 콜센터 현황, 또 신기술 솔루션 조사,
투비 설계 및 장기 로드맵 수립까지 콜센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ESG 재원입니다. 뉴스나 언론에 많이 등장해 이제는 익숙할 것도 같지만 세부 내용을 잘 모르겠는 것이 ESG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ESG 하면 사회공헌 팀에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IT 부서에서 할 수 있는 ESG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ESG 리포트에서는 ESG 트렌드, 또 산업별 ESG 현황을 조사하여 ESG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IT 부서에서 도출할 수 있는 ESG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소개도 하는데요. 다크 데이터 삭제, 또 클라우드 전환, 인텔리전스 빌딩 솔루션,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 등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꼭 새로운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활동들을 ESG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ESG가 기업 생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IT 부서에서도 점차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전력비용 최적화 컨설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전에 납부한 전기료 이력과 기상정보나 건축물 절모 같은 공공 데이터를 우리 SK가 가지고 있는 AI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리포트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장비 설치 없이 한전 계약 번호만 있으면 되고요. 계약 전력이나 요금제를 분석해서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연간 전력량, 비용 트렌드 분석, 특이 사용 전력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짧은 기간에 큰 리소스 투입 없이 받아볼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총 6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SK 브로드밴드의 고객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가해 나갈 것이고 오늘 이 웨비나처럼 새로운 이벤트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일의 풍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 바람, 온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원동력은 기본이 되는 뿌리입니다. 기업이 성장, 혁신, 창조의 미래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K 브로드밴드는 고객 케어 프로그램으로 고객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기본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사람만 건강 검진이 필요한 네. 것이 아니라 우리 네. DT에 있어서도 정말 네. 이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는 발상이 참 기발했던 주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고민을 해서 또 우리나라 금융 디지털 생태계가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를 해보면서요. 네.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온 질문들 네, 몇 네, 가지 네.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네. Q&A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도훈님께서 질문을 네. 올려주셨는데요. 네, 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변화 관리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영역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가버넌스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영역에 대한 분석에서 레가시 업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영역에 대한 그 사전 협의, 그런 데피니션 정의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디지털 전략 컨설팅에서도 이런 그 가버넌스 체계의 중심에 맞는 그런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디지털 기반의 인터넷 전업 은행과 네네. 이 질문은 제가 네. 앞서서 드렸던 질문 같습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올라온 질문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형님께서 올리신 질문이 지금 세션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 디지털 네. 전환 기업을 하려다 보니까 네네. 핀테크 기술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없어 보이는 메타버스나 맞습니다. NFT와 같은 네. 요즘 신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려다 네. 보니까 역량과 집중이 조금 부족함을 느끼신다고 네. 합니다. 네. 디지털 혁신에서 선도적인 아마존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보면서 고객 집착 또 고객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를 디지털화해서 혁신의 중심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일단 시장에서 뭐 글로벌 그 메가 트렌드를 따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AWS라든가 또 M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의 어떤 메가 트렌드를 따라하시는 것도 중요하신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한국적인 정서의 또 조직 문화의 문화적인 정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글로벌 트렌드, 메가 트렌드도 중요합니다만은 저희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어떤 그 전략 컨설팅 파트너와 함께 또 지금 그 수행하시는 업의 어떤 전문성들을 IT 기반에서 분석하고 해석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약간 로컬향으로 보시는 훈련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팀장님. 네. 자, 시간 관계상 네. 저희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오늘 정말 마지막 세션 멋진 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미나를 마치기 전에 좀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팅창에 띄워드린 설문과 퀴즈에 응모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퀴즈 점수가 높은 1, 2등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에어팟 또는 갤럭시 워치를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퀴즈 점수가 동률이 나올 경우에는 가장 빨리 제출하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SK 브로드밴드가 주최한 금융권 DT 트렌드 2022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T 트렌드와 또 혁신적 기술 그리고 IT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아주 발표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참가하신 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 브로드밴드는 금융권 DT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향후 이슈에 맞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본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